저는 1984년부터 인공지능 연구를 했고요. 인공지능 중에도 특별히 언어 처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어 정보 처리에 대해서 전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심으로 제일 열심히 32년 동안 개발한 것은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컴퓨터로 한국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결국 철학이겠죠.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식론적으로 정확한 시스템이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속어라든지 잘 쓰지 않는 표현, 그리고 외래어 표기 같은 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 7시간 내에서 8시간을 매일 그런 걸 조사해서 제가 직접 모든 걸 고쳐서 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글을 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 직업이 아니라 저희 신정으로 개발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사람들이 탄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챗 GPT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아마 우리 사회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는 글을 쓸 때 학생이 그냥 쓰지 않을 거고 당연히 챗 GPT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촘스키가 얘기하기를 글 쓰는 게 그냥 표절에 불과하다고 했지만은 실제 인간들도 수많은 글들을 읽고 그 속에서 스스로 창조해내듯이 이제는 컴퓨터도 그것을 창조로 봐야지 그냥 단순한 통계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람들도 모든 부분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발전해가는 방향을 찾아야 될 거고요. 아마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뭡니까? 연어살인가요? 어떤 연어의 포획에 대한 반대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건 아주 초기 얘기겠죠. 최근의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현재는 꽤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말로 했을 때 그림으로 바꿔주는 기술들의 변화는 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AI를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것 자체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적응시켜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챗 GPT는 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 중에 하나가 옛날에 MS에서 K란 걸 만들었는데요. 그 시스템은 우리가 스스로 배워서 대화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친나치주의자들이 뭐로 바꿔버렸는가 하면 친나치주의에 이롭게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히틀러는 위대하고 히틀러를 공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답을 해서 그 시스템을 없앤 적이 있고요. 똑같은 게 중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뭐라는 건 중국 몸은 뭐냐 했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챗 GPT가 절대적인 진실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배운 지식으로는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AI가 거짓말한다는 걸 찾으면 수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많은 부분은 인간의 잘못된 지식이 입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대답해야 정상이겠지만은 저는 몸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음은 아마 그 정도 되면 많이 바뀔 거고요. 그대로 유지한다. 몸이란 건 건강이나 몸은 항상 이대로 유지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하지 않을까요? 지금 답이 아니죠. 그냥 토톨로지라고 그러죠. 그냥 얘기한 거니까 전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악의 농담? 뭘 농담을 했지? 인생에서?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학생한테 한 농담인데요. 최근에 저 학생 한 명이 모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립대학 교수가 됐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농담 삼아 야 이제 점심은 너가 사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정말 농담이었는데 그 친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교수님 이제 점심을 제가 사야 됩니까? 그러면서 학생이 너무 놀라면서 그럼 점심 먹으러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농담이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무섭네 그런 걸 느낀 적은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요. 저 토끼가 더 예쁠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학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시작했을까? 당시에는 한글을 컴퓨터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글자를 보면 이상하게 써서 두 줄로 쓰는 게 한글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글자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한국어 자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석사 과정 2학년 말에 지도 교수님을 설득했죠. 한 달 고민하시더니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어 글자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해보니까 수학적인 상상력, 수학을 통해서 사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 하는 건 뭘까요? 굳이 안 해야 된다면 어느 날 갔더니 제가 저 해남에 가 있더라고요. 술 먹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중간고사가 끝났더라고요. 그런 객기 한 달 동안 캐매는 거 그런 행동은 이제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맞춤법 검사기를 계속 만들겠죠. 그런데 챗 GPT를 봤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도 제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아마 챗 GPT를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계속 한국어 언어 처리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한다면 그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모델로 만드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 문제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대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부산대학 학생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무한하며 그 속에서 우리 부산대학이 아주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좋은 강의야. 됐습니까?